안녕하세요. 출판사 글의 라영은입니다. 오늘도 다시 읽는 토익 기출 복화 데이 20의 2부, 20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출판사 글을 검색하세요. 업로드한 동영상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LY 중간쯤 보시면 방향 토클이 있습니다. 이 방향 토클을 선택하셔서요. 더보기를 선택하시고 출판사 글의 블로그 주소에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연결 브라우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출판사 글의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중간쯤에 카테고리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선택하시고요. 2022년에 라토익 보카라는 메뉴로 들어오실게요. 두 번째, 목록형으로 바꾸셔서 데이 20의 2부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데이 20의 -2. 그러면 다시 읽는 토익 기출 복화 데이 20의 2부를 시작하시고요. 이제 다 하면 다 보고 계신 거 맞죠? 이 화면을 보고 계신다는 전제로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measurement. 이 measurement에서요. 전미사, mont는 명사형 전미사죠. 그럼 measure이 뭘까? 바로 측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측정하고 무언가를 실험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measure이 있는데요. 그것이 명사가 되면 측정, 측량, 치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measure이 왜 측정하다, 왜 측량하다의 내용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sure의 개념을 가져올게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무언가를 강하게 확신하고 또 assure, 확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측량하고 측정하고 실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앞에 measure에서요. 이 ME는 method, 어떠한 이론과 구조, 논리 구조를 의미하는 이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method인데 assure,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ment, 명사형 전미사죠. 이론, 확신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떤 전제가 있다? 측정하고 측량하고 그 치수를 맞췄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뭘? 확신한다는 건요. 그래서 이 내가 확신하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측정하고 측량하고 치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치수라는 건요. 우리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 치수를 한번 재어보자 라고 할 때 그 재는 측량적 수단인 인치를 말하는 거예요. INCH. 그래서 인치라는 개념, 이건 뭐다? 측량하는 도구적 개념. 그게 치수이고요. 그리고 그 측량을 하는 개념 자체를 측량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바로 뭐다? 측량을 통해서, 측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의 도구인 치수를 통해서 나는 내가 확신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이 measurement라는 단어가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 short입니다. shorten이거든요. 전미사 en은요, 뭐뭐가 되다, 뭐뭐가 되다 라는 의미에서 동사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이 형용사잖아요. 그 형용사가 된다라는 개념에서 동사가 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short가 짧다 혹은 조금 낮은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short가 짧다라는 형용사라면 en이 붙여지면 뭐뭐가 되다라는 거니까 짧게 되다, 짧아지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전미사 en은 뭐다? 뭐뭐가 되다.
뭐뭐가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short, 그래서 EN의 정미사 만나면 짧게 되다, 단축하다, 짧게 하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amend. amend에서요. 어떻게 보시면 A라는 게 부정관사 정해져 있지 않은 관사인데 하나를 나타내는 홀수의 개념이라고 볼게요. mend 뭐죠? 고치는 거죠. 수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선을 명령하는 거죠. 고쳐 이렇게 해서 하나에 고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수정한다는 거죠. mend 자체는요. 사실은 뭔가를 명령하다의 어근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뭔가를 고치는 겁니다. 수리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명령하다. 하나를 홀수의 무언가 하나를 어, 조금 고압적인 자세로 명령을 하든지 뭔가를 고친다든지 뭔가를 선언한다든지 조금 강력한 어조로 말을 하는 그 자체를 mend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mandatory 같은 단어들. 그래서 뭔가 고압적 자세로 뭔가를 명령하고 시정 전달하는 모습. 예전에 영주가 자신의 성 안에서 뭔가를 시정 전달해라. 뭔가를 시정, 고쳐라 라고 강하게 말하는 그 장면 자체를 mend 혹은 mandatory 라는 형용사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mend라는 어근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머리에 뭔가를 쓴, 왕관을 쓴 어떠한 군주나 영주나 이런 지배자가 강한 어조로 시정 전달하는 모습, 그걸 떠올리시고요. 그걸 바로 저런 것들을 고압적이고 되게 조금 명령적 어조로 말하는 그 자체를 형용사로서 mandatory하다 이런 의미. 그럼 mand 자체는 어근으로서 뭐다 명령하고 강력하게 말하는 걸 말하죠. 하나에 강력하게 말하는 것, 바로 시정 전달하라, 시정해라 라고 수정하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amend는 뭐다? 수정하다. 그리고 calculate. 이 calculate는요, calculate, 산출하고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8는 뭐뭐와 하다, 뭐뭐로 만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calculate이라는 건요, 수를 이렇게 우리가 curate 할 때 q를 여태까지 우리 cular이라는 개념에서 핏줄이나 수로나 어떠한 물이 다니는 관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cular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 r을 붙이면요, cular이 되죠. 어떠한 물이 다니는 공간을 수로라고 하고 피가 다니는 곳을 핏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cular. 그래서 어떠한 관이 다니는 관 자체를 수송로를 말해요. 큐러. 근데 이 컬이라는 건요. 우리 칼슘 할 때 컬처럼 뭔가 요소가 되는 겁니다. 계산 가능한 어떠한 원소 기호 같은 거예요. 여기서 C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Al 되죠. Al은 뭐죠? 알루미늄이죠. 근데 C가 붙으면 비타민 같은 C가 붙으면 칼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뭔가 성분 요소나 원소가 있는데 그게 다니는 관을 만드는 거. 그게 뭐다? 계산한다는 거구나. 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 요소가 다니는 관을 만든다는 건 계산을 하고 산출을 한다는 거예요. 선뜻 이해가 안 가죠. calculate 그냥 외우면 안 될까? 산출하다, 계산하다. 뭐하러 그 수송로를 만든다고 외워요? 상상해 보세요. 어떠한 수송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이 다니는 관계수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 어떻게 몇 미터로 그 관계수로를 만들어야 될지 센티미터나 미터를 재서 측량을 해야겠죠? 그리고 몇 미터의 몇 미터의 직경으로 그 수로를 만들 건지, 예를 들어 질은 몇 센치, 그리고 높이는 어느 정도라는 그 구체적인 수로관의 어떤 모습이나 그 도구의 측정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관계수로를 만드는 게 중요한 치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의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계산한다는 것의 기원은 뭐냐면 군주가 관계수로에 물이 다니는
수로를 만드는 것에 기원을 한 거예요. 계산을 처음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역에서 계산을 많이 했겠죠? 사고 파는 거. 근데 그 사고 파는 것도 옮겨야 되잖아요. 사고 파는 게 끝이 아니라 샀으면 그거를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는 과정에 그 길, 수송길, 그 수송해야 하는 원소가 다니는 그 길도 계산을 해야 했던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미터가, 그땐 미터가 없으니까 뭐 몇 척 몇 리가 걸리고, 그거를 우리 수로로 가면은 며칠이 걸리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제가 말하는 건 꼭 수로를 말하는 관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거리와 속도를, 그리고 얼마만큼의 소요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한 게 calculate, 계산하다, 산출하다의 근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속도가 될 수도 있고, 소요 시간을 구하는 걸 수도 있고, 수로의 미터, 직경 넓이와 너비를 구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계산의 기원일 것이다 라는 거죠. 수송로를 계산하기 위한 것. 여기서는 뭐다? 요소. 뭔가 성분이 되는 요소들이 다니는 curricular, 관, 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뭐다? 산출하다는 거였어.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익점트. 익점트는요, 뭔가를, 어, 제하는 겁니다.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가 없이라는 거죠. 익점트에서 x가 보이실 거예요. out of, 뭐뭐 없이라는 의미죠. away, 멀리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기서 EMPT 하면 뭐죠? 여기서 x까지는 밖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empty라고 하면요. 일단은 PT로 끝나면 어떠한 명사적 접미사의 개념도 생기고요. 그리고 뭔가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어, 뭔가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어근 자체가 이그잼도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AM 있죠. 그러니까 EM을 AM으로 고쳐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EN으로 고친다고 하면 EN이 아까 뭐뭐화 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N이 EM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밖으로 나가게 되는, 아니면 뭐뭐가 면제된 상황의 것으로 만들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ptitude란다. 그 exempt에서 x가 밖으로인데 단순히 밖으로 나가 이게 아니고 뭔가가 되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까 되게 대단히 뭐가 흘러 넘쳐서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꽉 차 있어서. 꽉 차 있어서 흘러 나오게 된 게 x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걸 말해요. x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는 제외나 이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이동한다는 개념이고, 또 다른 개념에서 이 단어 안에서는 뭐뭐가 뭐다 흘러 넘쳐서 그것이 더 이상 뭐다 주요한 의미가 아니라서, 이게 대단히 흘러 넘쳐 너무 많네? 그럼 면제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잔에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엄청 많아서 그게 흘러 넘친 거예요. 그 흘러 넘친 커피 값은 받지 않을게요. 면제시켜 드릴게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다? 밖으로 흘러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게 됐기 때문에 그건 뭐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 자체를 저 현재 가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현재 시간. 예를 들어서 present time.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흘러 넘쳐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en. 근데 뭐다 그게? present time. 지금의 시간에서. 그러니까 현재 시간에서는 이게 대단 현재 가치에 있어서는 현재 시간의 가치를 평가해 보면 이게 너무 흘러 넘쳐서 많은 거야. 응? 이게 너무 많아서 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요금을 부과하는 건 조금 좀 뭐랄까 좀 오버스러운 행동이라고 현재 시각에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estimate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에서 present time에서 지금 흘러 넘친 것까지 부과하거나 하면 이건 너무 과도한 조세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exempt, 뭐 제외 면제하도록 하자. 그래서 흘러 넘치게 된 것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서는 뭐다? 면제시켜 줄게. 뭐뭐이 없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empty라는 거 empty 아시죠? 텅 빈, 뭐뭐이 없는 이런 의미. 그러니까 뭐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 왜? 면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때는 제가 뭐다? 이렇게 처음에 시나리오 작성을 했었어요. 딱 봤을 때 밖으로 나왔네, empty 텅 비어 있네.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텅 빈 것. 왜? 면제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외우지? 이러면서 나왔는데 텅 비어 있다. 나는 면제된 것인가? 뭐 이렇게 외워보자. 이렇게 외웠는데 사실 조금 더 어원을 따져보면 익스는 뭐다? 이동이나 A 지점, B 지점으로의 이동을 얘기하거나 혹은 이탈이 되거나 세 번째는 아니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너무 풍부해서. 그러면 너무 풍부한 잉여 값에 대해서 MPT, 뭐 present time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뭐뭐가 됐는데 그게 뭐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면제된 거다라는 거죠. 잉여 값이니까. 잉여 생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하지 않을게. 우리가 부과하기로 한 양만큼만 세금 부과할게라는 거.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면제가 됐었던 거는, 부분은. 우리가 세금 부과하기로 한 부분에서만 조세 정책을 그 규정에 맞춰서 적용을 하고 그 외의 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사탕수수밭을 만약 했거나 보리콩 같은 것들을 막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보리콩을 우리가 뭐 면세 정책을 쓸게라고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보리콩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만든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제시켜 줄게. 왜? 잉여 생산 거의 뭐 보리콩을 만들었을 때 3분의 1만큼만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3분의 1만큼 너희 그 헥타르에서 나와야 되는 기준 뭐 생산량이 뭐 헥타르 1만큼 1이 나와야 된다라고 예를 들면 1헥타르에 1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너희가 거기서 2를 만들었다. 그러면 1만큼만 조세 내고 나머지 1 더 만든 건 너희가 가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세를 안 물 거야. 면제시켜 줄게.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카큐렛하고 이그점체를 보면서 이거 어떤 상황이었을까? 왜 넘치는 건데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present time, 지금의 시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면제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1헥타르만큼의 땅에서 대지에서 1만큼 원래 나오는 것만큼의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건데 너가 열심히 일해서 잉여를 만들어서 2를 만들면 1을 초과한 일은 너희가 가지도록 할게. 거기에 대해서는 조세를 안 물 거야. 그러니까 흘러 넘친 잉여값에 대해서는 뭐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present time, 현재 시각에서는 면제시켜 줄게. 이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deficient 할 때 이 deficient는요, D가 우리 네 가지 의미 있다 했잖아요. 뭐뭐에 대해서, 뭐뭐의, 뭐뭐 안에, 뭐뭐의 멀리. 그러니까 여기서 제 생각에는 뭐뭐의 멀리라는 의미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fake이라는 게 뭐뭐 만들다, make의 의미라고 했고요. int가 형용사의 전미사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의 멀리, 만드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 근데 어제 했었죠. deficit이 뭐다? 부족, 적자액이잖아요. 어제가 아니군요. 네, 몇 시간 전에 녹음했을 때, 이제, 데이 20날의 일부에서 제가 deficit이라는 부족액과 적자액이라는 단어를 했었어요. 그거는 deficit해서 t로 끝났는데, 거기 전미사 ent가 이제 형용사의 전미사가 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deficient 하면은 불충분한, 부족한 이런 의미죠. 첫 번째 장을 읽어보면 measurement, 측정, 측량, 취소. 두 번째 shorten 하면 단축하다, 짧게 하다. amend, 수정하다. 그리고 calculate 하면 계산하다, 산출하다. exempt, 뭐뭐 면제된, 뭐뭐이 없는. deficient 하면 부족한, 불충분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넘어가서요. 두 번째 장은요. compare 하면 compare에서 come은요. 함께라는 거죠. together의 의미. 그리고 pair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깎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일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깎는다는 개념이 뭐였다고 했죠? 자신의 욕망을 관철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왜? 사과를 껍질을 깎을 때 내가 그 사과의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 깎는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초반에 제가 단어 강의 시작할 때 뭔가의 껍질을 깎는다는 건 안에 알맹이를 취득하기 위한 욕망의 관철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 함께 깎는다는 건 뭐예요? 다 함께 깎는 거예요. 다 함께. 그러니까 너도 깎고 나도 깎고. 근데 깎는다는 개념이 단순히 제거나 탈부착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면 깎는다는 건 뭐냐면요. 너랑 나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를 단순히 그러면 깎는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 깎는 게 아니라 비교 대조해 봄으로써 알맹이를 취득하기 위해서 욕망에 다가가는 길. 그게 바로 뭐 페어이죠. 그러니까 다 함께 너도 나도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너가 알맹이 어때? 나의 알맹이 어때? 그러면서 그 알맹이라는 건 속 뜻이겠죠?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이나 자신의 능력 가운데서 타인과 그 비교 대조했을 때 강력한 음,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의미하죠. 그래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을 내세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페어리 깎다의 개념이지만 사실 그 깎다는 뭐다? 나의 알맹이와 너의 알맹이를 드러내놓고 서로 함께, 다 함께 비교 대조함으로써 너가 나아, 내가 나아 비교 우위를 함께 비교해보자 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다라는 의미가 나왔고 fortunate 하면은 date가 형용사형 전미사잖아요. 그래서 fortune이 사실은 행운이다. 행운의 의미도 있고 또 재산의 의미, 막대한 부를 의미해요. 그래서 fortune지라는 잡지 이름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한국말로 바꾸면 행운이나 좋은 기운 뭐 이런 의미도 되지만 막대한 부, 엄청난 자산을 가진 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ortune지 자체는 뭐다? 이름이 부예요. 부. 재산. 엄청난 부. 그것이 fortune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행운이 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 선한 의지와 도덕관념을 갖췄기 때문에 경제적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어, 부를 이룰 수 있었다, 근면성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도식이 예전에 청교도 사상 안에 있었어요. 왜? 아주 청빈하게 혹은 검약 전략하면 그리고 도덕적인 기치를 잘 지키면 자본주의 사회의 어, 질서가 잘 작동되는 구조 안에서는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다가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잘 유지 작동되면 사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공동체에서 열심히 근면한 청빈한 삶을 잘 살고 도덕관념을 잘 이행하고 그러한 구조가 잘 작동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메커니즘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하고 뒤섞이기도 하고 그게 오늘날의 경제 구조 질서의 혼란이 있는 이유거든요. 왜? 그 메커니즘만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의 존재만 있는 게 아니고 2와 3과 4와 5와 경제 구조의 메커니즘이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fortune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예전에는
청빈과 검약 절약과 그게 막대한 부로 이어지는 그, 뭐랄까, 메커니즘 자체가 되게 매끄럽고, 사실 반박을 받을 만한 여지가 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때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도식과 비슷하죠. 근데 어 사실 그 이외의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다양한 경제 시스템이나 노동의 어떤 그 노동 효율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뭐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사실은 노력해서 경제적 상승이나 사회적 상승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성취지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하기가 더 이상 그렇게 확실한 사회는 아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제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서 증거를 내세워서 이러이러한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fortune이란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재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사회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유지작동되는 메커니즘이 구조로 잘 돌아가는 집단도 있어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 그런 공동체 유지작동하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는 우린 잘 되는데? 열심히 일하면 이런 부를 주고 우린 보상을 다 하는데? 라는 공동체도 있고 여전히 누군가에겐 경쟁과 약탈과 또는 경, 경쟁 그 체제 속에서 끊임없이 본인의 능력을 확인받고 성장하는 데 능한 경제 시스템도 있거든요. 청빈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가 경제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트워크화 시켜서 유지작동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때 그 냉전 시대 때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오늘날의 fortune을 추구한다는 건 정말 좀 다른 세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오늘날은 메커니즘이 대단히 많이 중첩되어 있고 정말 매트릭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횡과 종으로 다 규격화되어 있는 자신들만의 그 메커니즘이 다 이렇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fortune이라는 행운과 부를 축적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maze, 미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ortune 하면은 부나 재산이고요. eight 하면 뭐뭐 하게 만들다. 그래서 fortunate 하면은 운이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운 좋은, 그리고 expenditure 하면은 x는 밖으로라는 의미, 그리고 이동의 의미, 그리고 A 지점, B 지점으로 이동한다는 개념이었고, 또 out of, 뭐뭐가 대단히 많이 풍부하게 넘쳐 흘러서 florish하다. 혹은 대단히 뭔가가 풍부한 개념일 수도 있고요. 또한 x라는 거는 그런 일단은 기본적 개념 그래요. 첫 번째는 밖으로, 두 번째는 뭐다? 이동, move의 개념, 세 번째는 흘러 넘치다는 개념이죠. 근데 팬드라는 건요. 일단 팬드 하기 전에 이 팬을 볼게요. 사실 이 팬드 자체는 발이에요. 하고 발걸음을 의미하고요. 이 nature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스템을 말하기도 하고 you are, 뭐뭐이 되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를 의미합니다. 지출, 비용. 그러니까 밖으로 이거를 펜으로 봐서 쓰다라는 개념으로 하셔도 되고 써서 added 뭔가를 did 혹은 뭔가를 수적으로 did 뭔가를 수의 개념으로 환산시키게 된 것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밖으로 걸어 나가서 did 점이나 혹은 did 자릿수를 만들어낸 것 그게 바로 지출이나 비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밖으로 나가는데 그게 펜으로 적거나 걸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도 기록한다는 거고, 걷는다는 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록하는 것과 비슷해요. 활동을 하는 거니까. 활동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뭔가 활동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살아 숨쉬고 있고, 밖으로 뭔가를 드러냄으로 해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did it.
뭔가 자릿수를 만들고 did 뭔가를 점을 찍는 것과 비슷하게 숫자의 개념 digit 자릿수를 만들어내는 것 you are, they are, we are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소비 지출이다. 지출 비용이다. 그 다음 arculately 그래서 arculate는요 ly로 뭐뭐으로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arcu, arculate 하면 AC 같은 일단 arculate은 정확한의 의미거든요. 형용사. 근데 거기에 ate가 붙어서 뭐뭐 하게 만들다고 ly는 뭐뭐 하게란 부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AC는 사실 여기 curate 이 curate를 만나서 C가 변한 거예요. 원래는 AT였거든요. 그래서 뭐뭐으로 to의 지점에 away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렇게 curate 뭔가를 전시기획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렇죠? 뭐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worth 뭐가 가치 있다. 뭐뭐가 가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가 worth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O가 아니고 A면 어떻게 돼요? WAR 하면은 worship이란 개념에서 전쟁 혹은 전쟁의 개념이 있죠. 그리고 TH는 명사는 전미사고요. 그러면 선생님 왜 war하고 이 전쟁하고 이 가치 있다는 war이 뭔가 이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이 W를 살짝 가리고 OR을 보면 명령하다라는 개념이랑 광분해서 소리 지르는 그 어떤 뭐랄까 그 광폭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OR이라는 데서 말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광폭하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그 언어로서 지배 욕구를 이게 뭐랄까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 언어적 양식이 이 ORTH에서 어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W를 붙임으로 인해서 그게 더 명확해진 거예요. 말로써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치 있다? 가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사변적인 논의가 되게 논변이 많았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word. word라는 건요. 여기 보면은 바르게 뭔가 바른 의미가 든다고 해요. 바르게 정통적으로. 그래서 저도 여기서 봤을 때 이 얼도라는 개념에서 뭐냐면 강하게 말로써 표현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이 월드 자체가. 근데 그거를 어근을 W를 붙인 거예요. 우리 W 하면은 뭐가 있죠? woman도 있고 또 worship 혹은 world 세계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wide 넓은의 개념도 있고 또 W라고 하면 일단 넓은 개념 그리고 또 와이어 선도 있죠. 연결선 같은 와이어. 그러니까 연결의 개념이 계속 있는 거예요. W 자체는. 그래서 이 W는 연결을 의미하고 word는 뭐다? 그러니까 직이라는 것보다 직접적, 그러니까 뭔가 바르고 정확하고 이런 개념으로 나아가기 위한 되게 단정적이고 어, 주도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강력한 어떤 자신의 욕망을,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이 올드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혹은 대단히 포괄적으로 그러한 욕망이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뭐다?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특성 그런 것들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의 가치가 있다. 얼마만큼의 가치라는 이 단어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전에 이 단어를 월드를 가치 있다라고 우리 이름 붙이자 라고 이 말을 정한 사람의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이 cure를 돌보다라고 하면서 cure 자체는 조심스러워 하는 거다. 왜 케어를 하려면, 응? 우리 케어를 하려면 뭐다? 대단히 조심스럽게 뭔가를 봐야 되는 이 careful의 개념하고 흡사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려면 하나하나 조심성 있게 봐야 되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째서 우리가 worth라는 게 가치 있다는 의미가 됐을까? 뭘 가치 있다고 여겼을까? 여기서 봤을 때 worth, 뭔가 바르고 정통적인 거, orthodox 할 때 정통론자 이런 의미 있죠. 정통 이론, orthodox. 이 orthodox에서 worth 자체가 정통의, 자신의 의견을 아주 강폭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의 태도. 근데 그게 뭐야? 되게 worldwide 혹은 wire, 선, 혹은 woman, 여성, 혹은 그러한 연결 지점에 있는 거. 이게 라인이라는 의미예요. word, W는. 그러니까 라인인데 그게 뭐다? 정통파. 이 정통파라는 선이 뭐다?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access 하면 밖으로 out of 뭐뭐에서 뭐뭐를 move 움직이다 혹은 이동의 개념 그리고 뭐다 flourish 대단히 뭐가 많다 그래서 흘러 넘치다의 개념까지 sass 걷다 seed와 비슷하네 걷다의 조세 과세하다 그런 개념이네요. 그럼 밖으로 흘러 넘쳐서 뭐다 걷어내다 흘러 넘쳐서 걷다 뭐죠? 초과량이죠. 맞죠? 흘러 넘치단 개념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흘러 넘친 조세라는 거죠. 그래서 초과량. 읽어볼게요. compare, 비교하다. fortunate, 운 좋은. expenditure, 지출 비용. accurately, 정확하게. worth, 뭐뭐의 가치가 있는 어치 가치. excess, 초과량. 그 다음 마지막 장이네요. physical 하면 이 physical에서요. scar이라는 게 사실은 뭐다? 스케일 들어보셨어요? 스케일? 여기 2를 붙이면 그게 스케일이 규모잖아요. 규모. 단위의 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돼? 할 때 그 규모. 근데 이 fee가 뭐뭐fy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뭐뭐하게 만들다. specify 할 때 fy. 뭐뭐화하다. 그러면 뭐뭐화해서 뭐 규모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의 재정상의 우리가 그 규모가 어떻게 돼? 그게 얼마만큼의 규모인데? 를 알려면 재정을 보고 회계를 보면 이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규모로 만드는 거 바로 회계의 재정상의. 그 여기서 알 수 있죠. 아, 어떤 사업의 규모를 알고 싶을 땐 뭐 청사진을 보아도 좋지만 왜 뭐 청사진 나오잖아요. 먼저 블루프린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블루프린트 같은 거 봐도 괜찮지만 뭐다? 먼저 회계 자료를 먼저 검토하면 이 사업의 규모를 먼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어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scale, 규모화한 것이 뭐다? 회계라는 거죠. 회계의 재정상은 여기 보면 scar이란 scale 여기에 scale이 명사인데 여기서 e를 빼고 형용사용 전미사 al만 남겨놨죠. 그리고 incidental 그래서 al 또 있네요. 형용사라는 의미죠. 근데 얘는 안으로 혹은 뭐뭐의 아닌 두 가지 의미 중에서 side 혹은 어떤 측면이죠. 여기서 c를 s라고 볼게요. S라고 보면 이거를 측면이 되거든요. 어떠한 부분, 측면. 그러면 안으로의 측면인 것. 혹은 우리 accident 할 때 accident 의미 기억나실까요? 발생된 것이에요. 발생된 것. 그럼 안으로 발생이 된 것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수적인. 왜 안으로 발생됐으니까. 그래서 seed 자체는 우리 S로 바꿔보면 side가 된다.
그래서 어떠한 측면이다, 부분이다. 그러니까 안의 부분으로서의이니까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저는 이 seed라는 거나 side가 딱 나오면, c가 나오면 s로 바꿔서 읽어봐요. 그럼 의미가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리고 inflation 하면요, in이 안으로 혹은 뭐뭐이 아닌이잖아요. 근데 flat이 뭐예요? flat. flat 자체는 평평한 거예요. 평평한 이런 형용사거든요. 근데 iO에는 뭐야? 명사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뭐뭐이 아닌 또는 뭐뭐 안으로 평평한 것. 그래서 안으로 평평한 것. 근데 안으로 평평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평하지 않은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경제 용어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팽팽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 통화가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로에 물이 다니잖아요. 물을 돈이라고 바꿔볼게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나 통화 가치 원 달러라고 생각해보고, 혹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라고 생각해보고, 수로에 돈이 막 다니고 있었어요. 관에 막 물을 사람들이 돈을 쓰면 소비가 되면 그 돈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돈이 너무 많아져서 수로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녀야 될 공간조차 없는 거야. 왜? 너무 물이 많아져서. 그 수위가 높아진 거야. 우리 그 폭우가 내리면 어때요? 수차가 높아져서 어때요? 물 높이가 높아지니까 수량이 대단히 빨라지면서 근데 또 느린 부분은 왜 그래요? 물이 너무 높아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 안에서는. 왜? 너무 물의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인플레이션이란 개념 뭐냐면 아닌 건데 뭐다? 아, 아닌 거예요. 평평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안으로 평평한 거예요. 둘 다 돼요, 사실은. 안으로 평평한 건 뭐예요? 물이 가득 차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 물이 너무 수로에 꽉 차가지고 그 달러 가치, 달러 뭐죠? 통화량 자체가 너무 많아져서 꽉 차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평해진 거야. 너무 높아져서 수위 자체가. 그래서 안으로 평평해진 상태. 그래서 뭐다? 예전에는 1달러에 1,000원만 줘도 물이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 물이 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1달러에 뭐 5,000원을 줘야 1달러의 가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의 양이 너무 많아진 거야. 예를 들어 이게 화폐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원의 그 원이라는 그 화폐 자체가 너무 많아지니까 통화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평평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평평하다는 게, 선생님, 그게 무슨 의미예요? 플랫이 그러면 평평하다는 게, 어떻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뭐냐면, 물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물이라는 거는 평상시에는 다녀야 되잖아요. 평평하지 않아요. 왜? 물이 다니려면 그 흐름이 있잖아요. currency. 파도잖아, 파도. currency. 현재의 currency. 통화량. 물이 다니려면 그 움직여야 돼. 그럼 유속이 있어야 되죠. 유속이 뭐예요? 물의 흐름의 속도. 그 유속이 다니면서 뭐예요? currency. 통화량이 막 증폭이 일어나야 돼요. 높이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평평해졌대요. 여러분, 그 서핑을 하는데 물이 평평하면 서핑할 수 있나요? 없죠. 그게 바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커런시가 유속이 없어진 거야. 움직이질 않는 거야. 왜? 플랫, 평평해져서. 왜? 물이 너무 수위가 높아진 거야. 관에 있는 물 자체가.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통화 팽창이에요. 그게 물가 상승이라는 거야.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한 나라에 물이 다닌다는 건 돈이 다닌다는 건데, 그게 수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관 안에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움직이면서 currency 수위 유속에 맞춰서 그 수차에 따른 파도가 일렁이듯이 막 다녀야 되는데 이 물이 너무 많아진 거야. 화폐를 찍어내니까 혹은 어디서 화폐가 갑자기 화폐 물량이 너무 많아진 거야. 어디 묶어놨던 돈이 많이 풀린 거죠. 그리고 물이 막 물밑듯 막 생기면서 물의 수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물이 다녀야 되는 수조 안에 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야. 그래서 팽팽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닐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닌다는 게 뭐다? 물이 유속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천천히 움직이는, 천천히. 통합 팽창이 됐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그 다음 liable. 믿을 만한 거죠. 왜? able, 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lie가 뭐죠? 놓여 있다. lie, lay, lay. 아, lie, lay, lay in. 그리고 뭐 lay, layin, lay, laid, laid 아시죠? 자동사 같은 경우는 놓다라는 개념. 뭐뭐를 어디에 놓다 하면은 뭐뭐를 아니구나. 놓여 있다. 놓이다. 뭐뭐가 놓이다. 자동사잖아요. 목적 없이. 내가 어디에 놓이다. 주어가 어디에 놓이다. 이런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는 뭐예요? lie, lay, lay인. 이렇게 동사 끝나요. 근데 뭐뭐를 어디에 놓다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 타동사예요. 그래서 그건 동사 변화표가 어떻게 돼요? lay, laid, laid. ed가 붙어서 그래도 규칙 동사로 변하죠. 근데 여기서 lie가 된다는 거는 목적어 없이 놓여지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에,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뭐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누가 믿어주는 거야. 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야. 그래서 책임져야 할 뭐뭐 하기 쉬운 그런 의미죠. 그 다음 spend 소비하다 쓰다예요. 우리 아까 팬드가 뭐라 그랬죠? 발 디디고 다니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전거 페달이라고 하잖아요. 얘기를 하나 더 해주면 여기 A를 붙이면 페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전거 페달에 발 이렇게 딛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페달 거기서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뭐다? 걷는 거예요, 팬드는. 근데 걷는 거랑 비슷한 게 뭐예요? P-E-N.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거랑 글을 쓰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SP. speed 이런 개념도 있고요. SP 자체는 뭐다? 뭔가 속도를 가지고 현존하고 있는 개념 자체예요. state, stand, straight 그런 개념에서 P를 만나서 변한 거죠. 그러니까 SP를 보시면 ST구나. ST가 팬드 만나서 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왜 STP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SP 이렇게 추각된 형이죠. ST, SP 이렇게. 그러니까 걷고 댕기거나 글 쓰고 댕기는 건데 뭐다?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글을 쓰고 다닌다는 것보다 쓰고 댕기는 거야. 지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를 쓰다, 소비하다. spend. 그리고 turnover. 하면 over가 뭐예요? 넘다죠. 근데 turn이 뭐예요? 뒤집다예요. turn. 그래서 뒤집어서 뭐다? over. 넘어가는 거. 그래서 뭐다? 드러나다. turnover. 드러났는데 뭐예요? 딱 뒤집어서 봤어요. turn이 뭐예요? 뒤집다잖아요. over. 뒤집어서 딱 넘어서 딱 보니까 총매상고. 뭐다? 돈이 얼마 나왔어. 그리고 거래액, 얼만큼 거래했네. 하고 이직하는 사람들의 비율, 이런 거죠. 뭐다? 우리 지금까지 얼만큼, 뭐 매출이 매상이 얼만큼 나왔는지 한번 볼까? 하고, 뭐 요즘에 컴퓨터를 보겠죠? 뭐 총 매상고나 총 매출액 같은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뭐 카드 같은 거에다 적어 놨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총 매상고나 매출액 같은 거 뒤집어서 카드 확인하듯이
그 우리가 그 단어 카드 같은 거 뒤에 적어놓고 뒤집어서 확인하잖아요, 계속.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카드 같은 거에다가 총 매상액 같은 거 매출액 적어놓고 뒤집어 봤었나 봐요. 그래서 turn, 뒤집어서 over, 넘어서 보는 거. 그래서 총 매상고, 거래액, 이직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직하다는 개념은 over 때문에, 뒤집는다는 개념보다 내가 갖고 있었던 거에서 딱 등 돌리는 거니까 이직이란 개념이죠. 내가 여기 있었는데 등 돌려서 over, 뭐뭐를 넘어가는 거. 어떠한 선을, 뭐 언덕을 넘어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 그게 뭐 이직하다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 명사로 만들면 이직률. 네. 그럼 봅시다. 마지막 장. physical, 회계의, 재정상의. incidental, 부수적인. inflation, 통화, 팽창, 물가 상승, inflation. liable, 책임져야 할, 하기 쉬운. spend, 뭐뭐를 쓰다, 소비하다. turnover, 총 매상고, 거래액, 이직률. 이렇게 됩니다. 저는 보통 영어 단어를 통해서 뭐랄까요?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걸 많이 학습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토익 기출복화를 빠르고 쉽게 외우는 방법이기도 해요. 사실은 접두어 전미사로 익히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분석하면서 의미가 다가오니까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그 단어가 왜 이런 뜻을 갖게 됐는가에 대한 유출하시다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을 보다 더 실질적으로 체득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개념적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의미 전달과 의미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의와 기능에 대한 정의와 그 어휘의 정의, 그리고 그 어휘의 쓰임과 기능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자신만의 해석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데이 20날 다시 2부를 여기까지 네,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듣는데 좀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요. 여러분의 강의로 업데이트 하셔서 저에게 더 좋은 강의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판사 글의 네이버 블로그에서요. 토익 기출복화 분석 스크립트와 함께 한자 해설 학습지 풀어보시면서 중국어와 영어, 영어와 중국어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출판사 글의 나경이었습니다.